자, 그리고 쿠팡 플레이로 영상을 보면 갤럭시 S21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 모두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 울트라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아마도 현재 갤럭시 노트 10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트 시리즈가 의외로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냐 하면 노트 1부터 시작해서 노트 20 울트라까지 시리즈 전체를 모두 사용할 정도로 찐 매니아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요즘 오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매니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올해는 노트 21 출시가 없다고 조총에서 밝혔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과연 갤럭시 S21 울트라가 노트 시리즈를 대체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모델별 디자인입니다. 외관을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모서리 부분이 둥글둥글한 라운드 형식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노트 시리즈의 전형적인 디자인답게 모서리가 각진 모양입니다.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6.8인치 20:9 비율이고요. 노트 20 울트라가 6.9인치 19.3:9 비율입니다. 0.1인치 크기 차이라서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큰 편이고요. 그리고 화면이 갤럭시 S21 울트라가 0.1인치 작지만 해상도는 515 ppi로 496 ppin 노트 20 울트라보다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크기는 가로폭이 노트 20 울트라가 77.2mm로 75.6mm인 갤럭시 S21 울트라보다 더 넓고요. 그리고 세로 길이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165.1mm로 노트 20 울트라보다 0.3mm 정도 더 깁니다. 자, 육안상으로 보면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둥근 모양 때문에 아마 갤럭시 S21 울트라가 그만큼 더 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께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8.9mm로 노트 20 울트라보다 0.8mm 더 두껍고요. 가로폭이 갤럭시 S21 울트라가 더 작지만 두께 때문에 그립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엣지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40메가픽셀로 노트 20 울트라의 10메가픽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두 모델을 맞대어 보면 갤럭시 S21 울트라가 조금 더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립감은 케이스를 끼우지 않은 기준으로 보면 갤럭시 S21 울트라가 그립감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자, 후면을 보면 갤럭시 S21 울트라의 색상은 팬텀 실버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미스틱 브론즈 색상이고요.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미스틱 브론즈도 마음에 들지만 갤럭시 S21 울트라의 이 팬텀 실버도 정말 색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후면 보호 필름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무지개 빛깔이 은은하게 비치는 것이 마음에 들었고요. 예전에 노트 10 시리즈의 아우라 글로우 무광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의 미스틱 브론즈는 메인 색상이고 몇 번 비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카메라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총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노트 20 울트라에는 없는 10배 광학줌 카메라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총 4개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광각 그리고 초광각 3배 망원, 10배 망원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노트 20 울트라처럼 레이저 오토포커스 모듈이 있고요. 아마도 갤럭시 S20 울트라의 초점 문제 때문에 이번에 아주 작심하고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는 컨투어 컷 카메라라는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서 카톡티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생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이 부분이 프레임보다 낮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스크래치에 대응할 수 있고요.
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 섬처럼 생긴 것은 갤럭시 S21 울트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상의 위험이 큽니다. 자, 서로 이렇게 보면 카톡티는 비슷하지만 노트 20 울트라가 더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실제로도 조금 더 튀어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같은 프로텍티브 케이스이지만 갤럭시 S21 울트라의 컨투어 컷 디자인에 맞게 케이스 자체가 카메라를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 필름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노트 20 울트라는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보호 필름을 붙여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호 필름이 붙어 있죠. 자,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모델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풀스크린을 했을 때는 갤럭시 S21 울트라의 이 모서리 부분이 곡률이 커서 잘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트 20 울트라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모서리 부분의 곡률이 작고 거의 직각에 가깝기 때문에 잘리는 부분이 작고요. 자,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 드디어 WQHD 플러스 화질에서 120Hz 주사율을 지원해 줍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해상도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FHD 플러스 화질인데요. 두 모델을 놓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거의 차이 없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차이가 납니다. 물론 노트 20 울트라도 WQH 화질을 지원하지만 지금 이렇게 120Hz 주사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자, 같은 디스플레이라도 색감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밝은 것처럼 보이고요. 밝기는 두 모델 모두 최대 밝기로 세팅을 해둔 상태에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다크 모드와 블루라이트 필터는 모두 꺼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조작감은 두 모델 모두 큰 차이가 없지만 아무래도 갤럭시 S21 울트라가 모서리 부분이 둥근 형태여서 손에 착 감기는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성능은 긱벤치를 돌렸을 때 갤럭시 S21 울트라가 확실히 성능 향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성능 유지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더 뛰어났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는 10회째부터 싱글 코어 점수가 109포인트에서 620포인트까지 급하락했고요.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3246포인트에서 2753포인트로 급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노트 20 울트라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소폭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크게 급하락하는 것도 없었고요. 자,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가 120Hz로 해놓고 제페토로 실행해 보면 로딩이나 메인에 들어가서도 모두 120Hz를 지원해 줍니다. 자, 맵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플레이 할 수 있고요. 120Hz 그대로 지원을 해주죠. 자, 노트 20 울트라도 마찬가지로 제페토를 실행해 보면 갤럭시 S21 울트라와 동일하게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 모두 가변 주사율이지만 제페토나 게임을 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쿠팡 플레이로 영상을 보면 갤럭시 S21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 모두 48Hz로 주사율을 낮춰줍니다. 주사율을 60Hz보다 더 내리는 것을 처음 보는데요.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도 S펜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노트 20 울트라처럼 기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용 케이스를 구매해야 됩니다. S펜은 이쪽에 수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빼서 사용할 때는 이게 좀 번거로운데요. 후면에서 이렇게 S펜을 빼서 다시 화면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전용 케이스에 들어있는 S펜과 노트 20 울트라의 S펜을 비교해 보면 굵기와 길이 모두 갤럭시 S21
S21 울트라의 S펜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립감도 갤럭시 S21 울트라의 S펜이 더 좋고요. 다만 갤럭시 S21 울트라의 S펜은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일반 S펜이라서 리모트 기능과 제스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펜을 케이스에 끼우고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를 해보면 가로픽 폭이 훨씬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대보면 이 S펜 크기만큼 더 커졌죠. 거기에 그립감은 정말 안습입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립감이 정말 안 좋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부터 보면 메인 카메라가 108메가픽셀이고 f1.8입니다. 초광각은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2.2입니다. 3배 줌 망원은 10메가픽셀이고 f2.4이고요. 10배 줌 폴디드 망원은 역시 10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4.9입니다. OIS는 초광각 빼고 모두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듀얼 픽셀 센서는 메인 카메라 빼고 모두 지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위상차 검출 AF는 카메라 4개 전부 지원해주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메인 카메라가 역시 108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1.8입니다. 망원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3.0이고요.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2.2입니다. OIS는 초광각 카메라 빼고 모두 지원해줍니다. 자, 먼저 두 모델의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밝기는 노트 20 울트라가 더 밝은 것 같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 사진도 잘 나왔는데 명암비를 확실하게 준 것 같습니다. AI가 보정한 것 같고요. 특히 갤럭시 S21 울트라는 S20 울트라에서 있었던 초점이 맞지 않는 현상은 없습니다. 두 사진 모두 선명하게 잘 나왔고요. 참고로 갤럭시 S21 울트라에 탑재되어 있는 108메가픽셀의 카메라는 2세대입니다. 노트 20 울트라의 108메가 카메라보다 더 성능이 향상된 카메라이고요. 이 사진은 두 모델의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초광각은 정말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똑같이 잘 나왔고요. 아마도 초광각 카메라는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갤럭시 S21 울트라의 3배 줌 망원 카메라와 노트 20 울트라의 5배 줌 망원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노트 20 울트라가 5배 줌이라서 더 앞쪽으로 당긴 모습이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는 AI가 조금 보정을 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트 20 울트라의 5배 망원 카메라의 밝기가 더 어두운데요. 노트 20 울트라가 더 밝게 나온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사진은 갤럭시 S21 울트라의 10배 줌과 노트 20 울트라의 5배 줌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확실히 갤럭시 S21 울트라의 10배 줌 카메라의 선회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점이 뚜렷하고요. 반면 노트 20 울트라는 초점이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요.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밝게 나온 것 같고요. 어떤 사진이 잘 나왔다고 구분이 힘들 정도로 두 모델이 사진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고스트 현상은 두 모델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빛이 강할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자,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고 나서 배경 효과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갤럭시 S21 울트라는 총 9가지의 효과를 골라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는 원 UI 3.1로 변경이 되어도 4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5000mAh의 용량이고요. 노트 20 울트라는 4500mAh 용량입니다. 일단 갤럭시 S21 울트라부터 실사용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간은 스펙상 최대 22시간으로 나오는데 이 기준은 최소 밝기에 FHD 플러스 화질로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WQHD 플러스 화질에 120Hz로 동영상을 볼 때 실사용 시간은 대략적으로 8시간 정도 보면 96% 정도 배터리 용량이 남는 것으로 나왔고요. 거의 방전 직전이고요. 통상 7시간 정도 되면 충전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와이파이 기준으로 스펙상 최대 18시간인데요. 실제 사용 시간은 대략적으로
12시간 정도 사용하면 9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나와서 이 역시 스펙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의 실사용 시간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간은 스펙상 최대 23시간으로 나오는데 η 기준 역시 최소 밝기에 FHD 플러스 화질로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FHD 플러스 화질의 120Hz로 동영상을 볼 때 실사용 시간은 대략적으로 8시간 정도 보면 80% 정도 남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와이파이 기준으로 스펙상 최대 15시간인데요. 실제 사용 시간은 대략적으로 12시간 정도 사용하면 9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스펙에 나오는 시간에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 시간은 스펙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갤럭시 S21 울트라는 화질이 WQHD 플러스 화질의 120Hz 주사율로 설정해서 사용한 것 치고는 잘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트 20 울트라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괜찮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 충전 속도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25W 초고속 충전을 하면 65%에서 37분 후에 완충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속 무선 충전은 65%에서 1시간 3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자, 노트 20 울트라가 25W 초고속 충전을 하면 74%에서 33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 무선 충전은 74%에서 46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능편에 이어서 정말 고민된 애까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갤럭시 S21 울트라도 정말 잘 만든 기기 같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카메라 부분입니다. 카메라 성능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잘 다듬었고요. 그리고 원 UI 3.1 버전의 최적화로 인해서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차별화를 통해서 갤럭시 S21 울트라의 판매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기존 구형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로 같은 OS 버전이라도 기능적으로 제한을 둬서 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을 유도하는 삼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술이죠. 반면 아이폰은 하드웨어만 비슷하면 기능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삼성은 저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게임을 많이 하신다면 노트 20 울트라나 갤럭시 S20 울트라를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특히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아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S21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 정말 고민된 애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